설날 가족 모임에서 내 동생 임윤아가 고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끌고 와 가족들에게 소개했어요. 엄마, 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남자친구 고민준이에요. 제 진심이에요. 언니, 저 고민준에게 프로포즈 받았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신 빌라 어머니께 드렸어요. 고가 어머니도 주저없이 우리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친정어머니, 그 빌라 넓긴 한데 영혼이 안 느껴지더군요. 유나 언니가 시내에 있는 대저택이라도 한 채 더 주시면 신혼집으로 딱일 텐데요. 혼수는 1억 8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쓰는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엄마는 준수한 외모의 고민준을 보고 고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고민준을 보자 차가운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모든 것을 물려받았는데 유나는 심장병 때문에 항상 제가 보호해줬죠. 그냥 잠깐 놀아준 대역이었던 남자가 어느새 우리 집에 들어와 동생에게 진심이라며 장난치다니. 대역이야 동생이 좋아한다면 몰라도 고민준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건 뻔해요. 바람 피우는 건 돈 많으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몸도 약하고 순진한 동생에게 손댄 건 용서 못해요. 제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고민준이 저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방 진정하며 말했어요. 임수진 언니 유하. 쓰레기 같은 남자 전생에 유리병이라도 됐나 본데 이렇게 잘 속이는군요. 내 빌라에서 나가. 동의 안 해. 얼른 헤어져.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유나가 눈을 깜빡였어요. 임수진 언니 너무 무정해요. 고민준 오빠가 뭐가 나쁘다고 그래요? 집안은 안 좋아도 얼굴이 잘 생겼잖아요. 고민준 오빠랑 있으면 우린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별도 보고 시도 읽으며 인생 철학까지 얘기하는 사이라고요. 절대 안 헤어질 거예요. 고민준이 유나를 달래며 제게 말했어요. 제가 유나를 꼬신 거예요. 언니께서 화내지 마세요. 유나 몸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눈에 선했어요. 고가 어머니도 따라 말했어요. 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동생 결혼 도와주는 건 둘째치고 헤어지라고 하다니. 악녀 같으니. 설마 혼수랑 집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패기 넘치네요. 제가 맞받아치려는 순간 엄마가 손을 잡아 흔들었어요. 화난 동생을 보니 어쩔 수 없이 한숨이 나왔어요. 유나, 방으로 따라와. 할 말 있어? 유나가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고개를 저으며 버텼어요. 엄마, 언니, 그냥 좀 봐주세요. 고민준 오빠랑 결혼하면 꼭 효도할게요. 제가 시집가기 싫으면 고민준 오빠가 대릴 사위 해도 된대요. 고가 어머니가 바로 받아쳤어요. 그래요, 그래? 우리 민준이 뭐든 다 하겠대요. 대신 예단은 9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유나는 만족한 듯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손에 든 사과로 동생 머리를 때려 물만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임유나, 너 죽어버리는 게 나을 듯. 가족 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가족 모임은 불편한 분위기 속에 끝났어요. 고가 모자에게 집사에게 청소대로 내쫓으라고 했죠. 유나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화난 듯 방에 들어가 저녁도 안 먹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지난번에 유나가 남자 때문에 성질 부린 게 언제였는데. 그래도 절대 남자 엄마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 너랑 싸우는 건 물론이고 결혼하자고 입에 담다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엄마의 손을 토닥이며 저녁을 집어들었다. 그럴 수밖에. 이번엔 연애 조종 전문가를 만났거든.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는 게 일품이야. 내가 직접 말해볼게.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깨우쳐줄 거야. 저녁을 들고 층계를 오르며 나는 커플을 박살내겠다는 각종 설전을 준비했다. 이 쓰레기 남자가 피부치 언니보다 중요할 리 없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세뇌당한 동생에겐 쓰레기 남자가 진짜 중요했다. 언니, 민준 오빠 집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대요. 엄마가 좀 물질적이라 해도 이해할 수 있고 결혼에 돈이 들지 않는 법도 없잖아요. 언니랑 오빠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고른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내 가슴은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살짝 돌려 말했다. 민준에게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니? 임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금방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오빠가 말해줬는데 집착 심하고 부끄럼도 모르는 나쁜 사람이었대요. 집착이라? 과연 내가 민준이구나. 빗술을 깨물고 나는 결국 털어놓았다. 민준의 전 여친이 바로 나야? 그래도 계속 만날 거니? 유나는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갸우셨다. 언니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거짓말까지 하다니. 오빠가 정말 언니랑도 만났다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언니 남친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 때문에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순간 유나가 나를 욕하는 건지 민준을 욕하는 건지 헷갈렸다. 그래도 다행히 혈육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나 보다. 너희가 헤어질 때까지 엄마에게 내 카드 전부 정지시키라고 할 거야. 누구 밥 먹고 사는지 잘 생각해봐. 나는 찰싹 소리를 내며 밥그릇을 협탁에 내려놓았다. 하층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 미안하게 됐지만 좋게 헤어지자. 내 동생과 감정이 생긴 건 내 잘못이지만 그전엔 유나가 내 동생인지 몰랐어. 집착하는 거 이제 그만둬. 유나 카드 왜 정지시켰어? 내 아버지 유산엔 유나 목도 있을 텐데. 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유나가 민준에게 하소연했나 보다. 왜냐고. 내가 의지하는 데 관가 사실 나잖아. 민준, 내가 우리 임가에 발을 들여놓는 날이 있으면 내가 지는 거다. 수화기 너머에서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수진아, 내가 날 사랑해서 이러는 거 다 알아. 억지로 꽂은 과일은 맛이 없다던데 예전에 좀 더 너그럽게 대해줬으면 변심할 일도 없었을 거야. 게다가 어쩔 수 없지? 유나는 날 좋아해. 똑똑히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유나 배 불리워서 결염시키든지 할 테니까. 진심이네. 네 집안 전체의 진심이야. 핸드폰을 꽉 쥐며 나는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동생에게 새로운 진심을 찾아줘야겠다. 외모를 밝히니까? 민준보다 1000배는 잘생긴 남자를 하나 알고 있지. 노세훈은 집안이 친분이 있는 삼촌의 아들이자 유나와 같은 나이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매들과 함께 자랐어. 대학 1학년 때 유학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순수한 모습이었는데 몇 년 만에 만나보니 야성미를 갖춘 모습이 되었을 거야. 유나를 단번에 홀딱 반하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이지. 작은 계획을 품고 세훈을 만나자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는 바로 거절했어. 왜 어릴 때부터 계속 유나만 유나라 부르던 거야? 정말 조금도 마음이 없었던 거니? 세훈 동생은 몇 년 사이 순수함과 야성미를 모두 갖춘 남자가 되어 있더라. 바카운터에 팔짱을 낀 채 나를 쳐다보던 그는 내 말에 옅은 미움을 띄웠어. 누나, 쓰레기 같은 놈이야? 제일 잘 나갈 때 한 방에 추락시키는 게 진짜 통쾌하지 않아. 나는 블루 큐라소를 흔들며 유리잔 속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 정말 잘생겼다.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 얼굴에 큰 돈을 쓸 만도 하겠는데. 민준처럼 공짜로 즐기려는 놈과는 달라. 유나가 그자를 차버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유나 배에 애까지 들이려던 그 자식, 제대로 혼내줄 거야. 세훈은 아무 말 없이 입가에 미소를 걸고 술을 몇 병 더 시켜 조용히 같이 마셨어. 술 기운이 오르자 용기가 생겼는지 필터가 씌운 듯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온몸이 황홀해졌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예전엔 항상 유나에게 더 신경 써주던 그였는데 나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 오늘 만난 것도 어쩌면 그의 속마음을 떠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 너 외국에서 여자친구 있었어. 취기가 도진 나는 직구를 던졌어. 순수함과 야성미를 동시에 가진 그는 갑자기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며 말했어. 누나처럼 1년 동안 남자친구 여러 명 사귈 정도로 인기 많지는 않았는데. 픽 웃음이 나오자 그를 향해 물었어. 그렇게 내 일에 관심 많았어. 세훈은 깊어진 눈빛으로 화제를 돌렸어. 누나, 취했어. 집에 데려다 줄게. 머리가 핑 도는 사이 그의 품으로 안겨놨을 때 은은한 그의 향기에 코가 간지러웠어. 차량 뒷좌석에서 흔들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는 내 손을 꽉 잡았어. 무릎에 기대고 좀 쉬어. 숨이 막힐 것 같아 몸을 움직여 거리를 두었지. 장난치지 마. 오랫동안 그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자 고개를 돌렸을 땐 막 사라지던 그의 격정적인 시선만이 스쳐 지나갔어. 목이 탄 듯 침을 삼켰어.
시베리아 늑대처럼 야성적인 눈빛이었어. 정말 어떻게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지. 예전엔 나도 그에게 마음이 있었어. 다른 여학생들이 보낸 러브레터를 몰래 숨기곤 했고 오직 그의 외모만을 탐했지. 하지만 그때는 유나에게 더 집중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 점점 마음이 탁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세훈 씨, 너 진짜 잘생겼다니까. 알아. 내가 혀가 꼬인 말투로 중얼거렸다. 우금. 누나한테 반하게 할 수 있을까? 세훈이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으며 던진 말에 나는 완전히 당황했다. 코를 훌쩍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수준이 다르구나. 누나, 나랑 민준이 중에 누가 더 나아? 세훈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장난기 어린 말끝으로 물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는 민준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다. 묘한 질투심이 느껴졌지만 세훈이랑 가능성이라니? 그랬다면 내가 지금까지 남자친구들을 사귀지 않았겠지? 입술을 핥으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눌러 담았다. 기세만이라도 지지 않으려고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럭저럭 괜찮은데? 난 좀 더 어린 스타일이 좋아. 세훈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다. 침을 꿀꺽 삼키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서워. 차라리 기절하는 게 나을지도. 다음 날 경보음에 깨어났다. 삐리리 지하주차장에 빼곡히 들어찬 고급차들이 떠오르자 곧장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둘러 폰으로 CCTV를 확인했다. 어두운 주차장 영상 속에 두 개의 수상한 그림자가 차 키를 꺼내 뿌우 소리와 함께 72억 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털어가는 게 보였다. 뭐야? 요즘 도둑들이 이렇게 대담해? 즉시 보안 시스템을 가동해 주차장 문을 잠갔다. 옷을 주워 입고 지하로 내려갔지만 가서야 깨달았다. 사람은 얼굴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건 뻔뻔함의 극치였어. 민준이 말도 꺼내기 전에 민준 엄마가 주차장 유리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수진 언니, 빨리 문 좀 열어봐요. 갑자기 잠겨서 나갈 수가 없네. 나는 내 롤스로이스를 바라보며 그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어떻게 감히 우리 집 차를 털 생각을 해? 민준 엄마가 아들을 뒤로 밀어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수진이 직접 준다고 했으니까 가져가는 거지. 애들이 사귀는 사이에 뭐가 문제야? 수진 건물도 다 언니 명의잖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뺏을 수 있으면서 왜 이러세요? 머릿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수진 이 바보 녀석한테 따귀를 갈겨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쓰는 모든 건 제가 준 거예요. 지금 계시는 빌라도 타고 다니는 차도 다 제 이름입니다. 기분만 나쁘면 즉시 회수할 수 있어요. 이건 무효한 꽁수에 불과하니 그냥 집에 가서 주무세요. 민준 엄마가 허리를 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민준이 어머니 등을 쓰다듬으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수진 씨, 제게 미련이 남아서 수진이랑 헤어지게 하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제 몸과 영혼은 모두 수진님 것이라고요. 수진이 저를 사랑해서 차를 줬는데 뭘 막는 거예요? 수진 씨가 이랬어야 했잖아요. 깊은 한숨이 나왔다. 내 잘못이지. 쓰레기들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한 게 잘못이야. 얼굴 두께가 주전자보다 두꺼운 놈들 상대하느라 고생했구나. 그냥 바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 폰으로 집사에게 연락하자 금세 경비원 3명이 달려왔다. 손짓으로 주차장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있을 데 없는 소리 그만하고 쫓아내요. 니들이 생각날 만큼 멀리 가도록 해요. 롤스로이스는 전부 소독해야겠네. 역겹기 짝이 없어. 집사가 명령을 받았다는 듯 손을 흔들자 경호원들이 앞으로 다가왔다. 고가 어머니와 고민준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경호원들이 스치자 오리처럼 까악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 차는 내 며느리가 선물한 거야. 유나는 앞으로 임가 재산 절반을 물려받을 거라고. 내 아들은 너희 집안 사위라고. 엄마 좀 그만 끌어대세요. 민준이 소리치자 집사가 차 키를 빼앗으며 그에게 따귀를 날렸다. 사위라니 웃기고 자빠졌네. 다음에 불법 침입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머릿속이 핑 돌던 민준을 경호원들이 문 밖으로 끌어냈다. 나를 지나칠 때 갑자기 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임수진. 당신이 우리를 갈라놓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당신 여동생은 심장병으로 몇 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마저도 편히 보내게 해주지 않을 셈이야. 가슴이 철렁했다. 분노가 천령까지 치밀었다. 양쪽 뺨에 힘차게 손바닥을 날린 후 집사에게 지시했다. 한 대라도 놓치지 말고 두들겨 패서 내쫓아. 연기 나도록 패라. 집에 돌아온 후 유나를 찾지 않고 기다렸다. 예상대로 1시간도 안 되어 유나가 뛰어왔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달려들더니 나를 보자마자 심장약을 꺼내 삼켰다. 언니, 왜 민준 오빠를 때린 거야? 차는 내가 빌려준 거라고. 때릴 거면 나를 때려. 유나는 가슴을 쳤다. 민준 오빠는 내 심장, 내 간, 내 보물인데 얼굴을 그렇게 때리다니 너무해. 그래, 내가 최고야. 내 남친을 내 차, 내 집에서 키우다니.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그자가 진심으로 널 사랑할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유나는 갑자기 승리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오빠가 선물과 대여를 구분 못할 리 없어. 분명 오해야.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가 모자는 처음부터 롤스로이스를 자기 것이라 여겼다. 문득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화낼 필요가 없어졌다. 아, 대여라면 말이 다르지. 가벼운 기침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한 줄 알았네. 난 볼일 있어 나갈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유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건넸다. 외출할 때 약 꼭 챙겨. 설날에 무슨 볼일이야. 유나가 눈살을 찌푸렸다. 세훈 오빠가 오늘 우리 집에 온다며? 어젯밤에 오빠 품에 안겨 들어온 거 엄마도 봤다면서? 아직도 세훈 오빠 좋아하는 거 맞지? 문을 나서려던 나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가 이를 보더니 비꼬는 말투로 말을 이었다. 수진 언니가 세훈 오빠를 좋아한다면 전 언니가 저를 반대하듯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차이죠. 나는 그 말에 당황해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뒤에야 이를 갈며 대답했다. 관심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는 세훈을 찾으러 가려 했지만 유나가 세훈 오빠가 직접 찾아올 거라고 하니 집에서 연말 파티를 보기로 했다. 7시가 되기 전 세훈은 선물 상자를 든 채 어머니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엄마는 세훈을 보자 눈이 동그래지며 열정적으로 소파에 앉혔다. 아이고, 왜 이렇게 귀한 걸 가져오니? 정말 수진이 친구치고는 너무 잘생겼구나. 여자친구는 있어? 소파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던 수진을 세훈이 슬쩍 흘겨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인데요.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연기력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오랜 친구인데도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엄마는 즉시 흥분한 듯 손을 휘저었다. 그럼 당연히 소개시켜줘야지. 근데 우리 큰딸은 말이야. 나이도 더 많고 성격도 까다로워서 아무도 안 갖겠다니까. 목에 걸린 해바라기 씨가 숨을 틀어막았다. 이게 친엄마 맞아? 세훈은 입가를 가리며 조용히 말을 던졌다. 과장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 누나는 괜찮은 분 같은데요. 이번엔 정말로 목이 막힐 뻔했다. 기침을 연발하자 엄마는 눈치 빠르게 내 팔을 잡았다. 수진아, 내 방 전구가 고장 난 거 아니니? 고쳐달라고. 세훈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보는 할아버지 표정으로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세훈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다가왔다. 어디 고치면 될까요? 누나. 눈을 부라리며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번쩍 켜진 조명이 순간 다시 꺼졌다. 엄마. 정전이에요. 아니, 그냥 고장 났을 뿐이란다.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 뒤로 세훈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웃지 마.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야. 달빛만 스민 방 안에서 세훈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키 큰 체구에서 나오는 압박감에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누나, 진짜 수준 떨어진다. 예전 남자친구들은 대체 어떻게 사귄 거야? 이 말에 기세가 오른 나는 허리를 펴며 선언했다. 다 내 전설이야. 내가 만난 남자들 중에 못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임수진 같은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아서 언니의 남자친구가 되기에는 어려울 거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난스럽게 말했다. 해외에서 5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의미 모를 접근을 하는 노세훈. 대체 내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임윤아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 나도 원했는데. 노세훈의 눈빛이 서서히 흐려졌다. 입술을 꽉 다문 채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래요, 수진 씨. 제가 늙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노세훈의 입술이 난폭하게 밀려왔다. 거부하고 발버둥 쳤지만 동생이라 생각했던 녀석의 몸집과 팔힘은 이미 남자다운 모습이었다. 동생이 자라서 이제 언니를 괴롭히나 봐. 눈시울이 붉어지며 필사적으로 밀쳐낸 후 따귀를 날렸다. 변태.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밀려왔다. 예전엔 유나와 잘 놀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한국 와서 접근하는 거, 세간에서 결혼 상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죠. 하지만 세훈 씨, 진심이 없다면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노세훈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 느껴졌다. 난 그 손을 내쳤다. 노세훈이 한 걸음 다가오며 설명하려는 것 같았을 때 갑작스런 공포감이 엄습했다. 당신이 결혼 상대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나올까 봐 겁이 났다. 말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늘은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합시다. 앞으로도 엄마에게 이런 얘기하지 마시면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친구, 노세훈이 몸을 떨며 비웃었다. 두 글자에 대한 혐오가 느껴졌다. 수진 씨는 정말 제 마음을 모르시나 봐요. 그동안 제 마음이 걔에게 주운 거였군요.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노세훈은 화를 참지 못한 듯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목이 메인 채 삼켰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말을 다 못했는데 설날 이튿날 참지 못하고 노세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항상 즉답하던 그였는데 반성하기 시작했다. 친구라는 말에 그렇게 예민해진 걸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리가 지끈거릴 때쯤 임윤아가 조용히 재방송되는 설 특집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있었다. 평소에는 사고만 치던 동생이 갑자기 조용하니 수상했다. 그 진정한 사랑은 안 만나고 임윤아가 가슴을 쓸며 대답했다. 엄마와 언니 말씀을 들을게요. 진정한 사랑은 개똥입니다. 이미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가족이 최고죠. 하지만 아이가 조용하면 반드시 무언가 꾸미고 있는 법, 이미 다음 사고를 준비 중이라는 걸 직감했다. 임윤아는 잠시 TV를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수진 언니, 세훈 오빠랑 또 싸웠어.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임윤아는 감탄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어른들은 정말 귀찮아요. 저보다 일이 더 많잖아요. 나는 참을 수 없어 쿠션을 집어들고 던졌다. 꺼져. 그 후로 초3일부터 초여드레까지 임윤아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초여드레 날, 그녀가 집을 나섰다. 동시에 내 전화가 울렸다. 임 대표, 민준 씨가 오늘 보석점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임윤아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세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올 생각 없으면 말고. 예상대로 임윤아는 민준과 함께 구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선결혼 후보고 작전이 분명했다. 내가 따라가려는 순간 어깨에 누군가의 손이 올라왔다. 세훈이 태양 아래서 빛나던 머리카락을 흔들며 서 있었다. 마치 이전의 고민이 내게만 있었던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이 화가 치밀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투덜거리자 세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가자. 그가 먼저 걸음을 옮기자 나는 황당함을 느꼈다. 이렇게 건방져? 구청 로비에서 민준이 임윤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윤아, 결혼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들든 힘들든 항상 내 옆에서 행복을 줄게. 임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 품에 파묻혔다. 그 말 꼭 지키세요. 내 눈앞이 아찔해질 때 세훈이 내 손을 잡고 그들 앞으로 이끌었다. 임윤아가 날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졌다. 민준은 세훈을 발견하자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나도 긴장했다. 임수진 씨, 새 남친 생겼네요. 축하해요. 민준이 비아냥거렸다. 임윤아는 작은 목소리로 건니 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노려보자 민준이 방패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윤아는 당신 동생이지만 한 사람입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은 남편이에요. 수진 씨처럼 남자친구를 자주 바꾸는 타입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비웃자 세훈이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임윤아가 말문을 열었다. 언니, 어떻게 해야 축복해줄 수 있죠? 세훈이 결혼 전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윤아야, 결혼은 해도 되지만 임가의 재산을 외부인에게 넘길 순 없어. 윤아야, 앞으로 임가 재산 반쪽도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가 널 부양하게 해. 윤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수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입술을 삐죽거렸다. 별거 아닌 돈 가지고. 진정한 사랑은 물질로 측정할 수 없는 거야? 민준 오빠가 방금까지 부귀영화 가릴 거 없이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내가 민준의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는 걸 흡족하게 바라보자 윤아는 천천히 덧붙였다. 우리 윤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개팔자에 칼을 들이대겠다니까? 심장병 유지비로 연간 수십억 드는 애를 내가 책임진다며? 민준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였다. 윤아에게 아파트랑 차가 수두룩한데 걱정이라도 해야 하나? 그러자 윤아가 민준을 쳐다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민준 오빠, 4명의 재산은 전부 누나 명하라서 순수자산이 하나도 없어. 민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했다. 바로 그때 접수 번호가 불렸다. 사진 현상 끝났으니 증명서 발급하시죠. 윤아는 민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빙긋 웃었다. 자, 서약서 쓰자. 전에 약속했잖아. 부자건 거지건 함께 한다고. 어서 누나 면전에서 그 약속 증명해봐. 세훈이 펜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지네 아닌가요? 서둘러 서명하고 혼인신고나 하시죠. 윤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민준을 응시하자 그는 사뭇 뒤로 물러났다. 직원이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 004번, 안 하실 거면 다음 사람 불러야겠는데요. 민준이 호적 등본을 움켜쥔 채 더듬거리자 윤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날 속인 거야? 이러니까 결혼 안 한다고. 소리치며 양쪽 뺨을 후려갈긴 뒤 울면서 뛰쳐나갔다. 윤아가 사라지자 민준이 나를 노려보며 으르렁댔다. 임수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비웃으며 대꾸했다. 당연하지. 내 놈이 임가 문턱을 넘는 건 내가 졌을 때뿐이라고 했잖아. 분노에 찬 그의 시선이 세훈에게로 옮겨졌다. 수진아, 새 남친 참 내가 닮았네. 아직도 날 좋아하는 거지? 어쩔 수 없지? 저 자식 버리면 내가 너랑 다시 해줄게. 내 얼굴이 일그러진 순간 세훈의 주먹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다. 직원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민주는 병원 신세졌을 것이다. 서둘러 세훈을 끌어낸 내가 잔뜩 화를 냈다. 미쳤어. 로즈로이스 문을 열려는 찰나 세훈이 나를 차량 유리창에 밀어붙였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얼굴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진 씨, 설명 안 해줄 거예요. 무슨 설명을? 왜 전 남자친구가 현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겼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인가요? 세훈의 목소리엔 의문보다는 희열이 묻어 있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묻어두던 비밀이 햇빛 아래 드러난 기분이었다. 뭐라고 해야 하죠? 그자가 5년간 해외에 있던 동안 내가 죽도록 그리워했다고. 임수진 언니, 이 5년 동안 매년 워싱턴 출장 가고 싶었어. 임수진 언니, 난 노세훈 오빠를 좋아해. 유나 언니를 좋아하는 줄 알았을 때도 계속 참을 수 없이 좋아했어. 닮은 사람만 봐도 잠시라도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그들이 내 손을 잡고 옆에서 이야기해주며 재워줄 때면 마치 오빠가 있는 것 같았어. 임수진 언니, 내가 사귄 모든 남자친구들이 해외에 있는 오빠를 향한 시험이었다는 걸 말해도 될까? 노세훈이 내 뺨을, 귓불을, 머리카락을 스쳤다. 수진아, 내가 왜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는지 궁금했지. 나는 긴장하며 눈을 깜빡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왜요? 노세훈이 내 허리를 끌어안으며 귀옛말로 투덜댔다. 윤아가 말하더라. 고민준이라는 남자랑 3개월 넘게 사귀고 있다고. 전 기록을 깨고 진지해 보인다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서 친구 신분으로 축복해줄 수가 없더라. 내가 감격할 틈도 없이 무서운 정보가 들려왔다. 윤아가 고민준이 내 남자친구인 걸 미리 알고 있었어? 일부러 그런 거야? 노세훈이 눈빛을 흐리며 동료를 배신한 것 같아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언니가 전 남친들이 왜 다 나를 닮았는지 설명해봐.
진지하게 말해. 다시 날 자극하는 말 하지 말고.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자세히 캐물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서둘러 그를 밀치고 전화를 받으며 머리카락을 넘겼다. 수진아, 빨리 병원 와. 내 동생이 응급실에 실려왔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말없이 노세훈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임윤아가 응급실에서 나올 때쯤 도착했다. 창백한 윤아를 보자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엄마, 윤아 왜 이래요?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집에 와서 약 찾다가 방에서 큰 소리 나길래 들어가 보니 쓰러져 있더라. 정말 깜짝 놀랐다. 내겐 이 바보 동생 하나뿐인데. 윤아는 며칠째 병원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노세훈이 내 어깨를 위로하며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고민준 업계에서 매장해. 완전히 끝장내. 그 순간 나는 다른 생각할 여유도 없이 윤아 곁을 지켰다. 왜 이러는 건진 몰라도 남자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건 처음이었다. 윤아가 눈을 뜨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윤아는 나를 보자마자 껴안으며 폭풍처럼 울었다. 언니, 난 죽는 줄 알았어. 집에서 심장약 먹다가 목에 걸려서 하느님이 내 신고식도 받기 전에 가져가려 했어. 너무해. 나는 한숨을 쉬며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하느님이 쉽게 널 데려가지 않을 거야. 언니 말 믿어. 윤아는 숨이 넘어갈 듯 울다가 나무늘보처럼 내게 매달려 잠들었다. 언니, 내 진짜 사랑 또 날아갔어. 내가 눈썹을 치켜뜨었다. 진짜 사랑. 너 고민준이 내 남자친구인 거 알고 있었지? 윤아의 얼굴이 굳었다. 윤아, 남자가 우리 자매 사이에 영향을 끼칠 순 없잖아. 솔직히 털어놔. 임윤아가 한숨을 쉬더니 날 꽉 끌어안고 침묵에 빠졌다. 축 늘어진 풍선처럼 보였다. 언니, 고민준이 언니랑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돈 좀 써보니까 바로 넘어가서 헤어지자고 하더라. 자격이 없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런데 왜 결혼식까지 크게 벌인 거야? 안 버렸으면 언니랑 노세훈 오빠가 언제쯤 가까워질지 몰랐을 거잖아. 내가 승부 조정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언니는 최고의 오빠랑 이어져야 하니까. 내 눈가가 붉어졌다. 바보 같은 동생이야. 내가 최고의 동생이야. 며칠이 지나자 윤아의 퇴원이 결정났다. 심장내과 의사가 추가 검진을 마치고 오후에 퇴원해도 된다는 통보를 했다. 심장 기증자 적합성 여부를 묻자 의사가 고개를 저섰다. 심장 적합성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간암 말기 환자가 기증 서약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는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희망이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병원 규칙을 존중하며 더 묻지 않았다. 퇴원 수속을 하던 중 고민준이 찾아왔다. 나를 보자마자 덮쳐오는 그를 피하며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야. 한때 빛나던 모습과 달리 구겨진 셔츠를 며칠째 입고 있는지 악취가 났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손목을 잡으며 눈이 충혈된 채 말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윤아한테 현혹된 게 다야? 다시 시작하자. 날 용서해줘. 나만 믿어봐. 이번엔 정말 잘할게. 점점 구역질이 났다. 발로 걷어차며 외쳤다. 정신 차리고 말해. 수염이 덥수룩한 그는 연기를 시작했다. 회사에서 잘렸어. 윤아한테 선물해준 것도 대출이었는데 이제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엄마랑 같이 도망 다니고 있어? 너밖에 없어 수진아. 할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 맞아? 쓰레기 같은 놈의 얼굴은 냄비에 다 들어갈까 모르겠네. 내 말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이 꼴을 만든 거야?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고모가 달려들었다. 이 계집년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우리 민준이가 너희 따위를 만난 게 폐악이야. 몸집이 큰 고모는 간호사들을 밀치며 내게 달려들었다. 주먹이 내려오기 직전 윤아가 책가방을 던지며 사이로 뛰어들었다. 입 닥쳐. 고모는 윤아를 보더니 더 흥분했다. 내 언니가 질투에 눈이 멀어 우리를 망가뜨린 거잖아. 이 못된 자매가. 윤아가 고민준을 노려보았다. 대출로 허세 부리다 망한 건 자업자득이야.
고모가 다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내가 포효했다. 조용히 해. 유나의 상태를 확인하려 손을 뻗는 순간 그녀가 쓰러졌다. 이뮤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고민준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망할. 이젠 우리 수진 누나까지 괴롭히냐? 쓰레기 같은 놈, 퇴. 내가 죽여버린다. 고민준의 몸을 발로 마구 걷어찼다. 고가 어머니가 달려들어 이뮤나를 때려고 하자 내가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우리 동생 방해하지 마.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말리는 사이 이뮤나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고민준 얼굴에 침을 탁 뱉었다. 우리 수진 누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내가 우리 수진 누나를 잊지 못할 거라니? 똥이나 처먹은 머리에서 짓거리는 소리지. 내 이런 자식이 도대체 우리 수진 누나랑 어디가 어울린다는 거야? 어디 한번 말해봐. 차라리 까발려주지. 내 놈은 우리 수진 누나에게 안 어울려서 일부러 이 꼴을 만든 거야. 고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똥을 삼킨 듯 검푸르게 변했다. 이뮤나는 저녁까지 쉬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오후의 소동으로 병원에서는 경찰을 부를 뻔했다. 고민준은 이뮤나에게 걷어차여 병원에 실려갔고 고가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노세훈이 달려와 나를 꽉 안았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사채업자들이 그를 찾고 있다며 자업자득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뮤나는 질투 섞인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쳇, 싱글들은 못 살겠네. 내 얼굴이 달아오르자 세훈을 밀어냈다.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세훈은 기분이 상한 듯 했다. 오후엔 고민준 앞에서 내가 남자친구라더니 이젠 아닌 거야. 내가 이뮤나를 노려보자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척했다. 헛소리 하지 마. 응, 헛소리 안 해. 세훈은 다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색함에 얼굴이 붉어지자 대충 수긍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그러자 재벌 2세답게 말주변 없는 세훈이 입가를 올렸다. 남자친구라는 명의로 내가 그의 손을 잡아 살짝 끄덕이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세훈이 얼굴을 가까이 댔을 때 이뮤나가 참다 못해 베개를 던졌다. 아이고 쌍. 애들 앞에서 무슨 추잡한 짓이야. 니들 지금 결혼식장으로 직행할 거야? 내가 민증청 차려올까? 세훈 오빠, 수진 언니가 화났다는 거 알아? 세훈 오빠도 얼굴이 어두워 보이던데. 당연히 화났지. 내가 없으면 언니는 기쁠 거야. 차라리 과장된 남자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하지 도서관에서 문제집 풀러 가자는 내 제안은 거절하더라. 취향이 진짜 유치해. 아이씨. 어른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분명 서로 좋아하는데 세훈 오빠가 몰래 준비한 두부마리를 대놓고 전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고생해서 구한 영화표도 그냥 줘버리면 되잖아. 근데 안 그래? 아, 그냥 장난이야. 매번 싸우더니 결국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얘야, 나는 두부마리도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 세훈 오빠는 수진 언니가 자신의 유학을 막아주길 바랐나 봐. 근데 언니가 그걸 알아야지. 내 입으로 말하면 느낌이 이상해져. 멍청이들. 입은 달랑 달려놓고 쓰질 않아. 내가 중간에서 둘러댔는데 수진 언니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세훈 오빠.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됐어. 지쳤다. 세상이 망해버려라. 전례를 통해 나만의 연애관이 생겼어. 하지만 수진 언니는 정말 마음 아파할 때면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그 일을 잊으려 하더라. 내가 일부러 소동을 일으켜야만 언니가 잠시 멈추고 쉴 수 있거든. 진심으로 내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 수진 언니의 남자친구들을 보면 어김없이 세훈 오빠의 모습이 비춰져. 은근히 캐물은 적이 있었지? 세훈 오빠, 수진 언니가 또 사귀는 것 같아. 그러면 세훈 오빠는 매번 하고는 축하한다는 말만 했어. 하지만 내가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쁜 동생인 줄 알고 장난치다가 민준이 나타났을 땐 이미 오래전부터 사귀고 있더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상태였지.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어. 언니가 이 대리품에게 완전히 빠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동안 지켜온 커플은 어쩌고? 이 돈 밝히는 쓰레기 놈이 승리하는 걸 봐야 한다고? 세훈 오빠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오빠, 수진 언니가 결혼할 준비하는 것 같아 질격필살이었어. 세훈 오빠가 당황하고 초비상이 됐지? 귀국하자마자 내 계획을 제안했어.
우리는 공모하여 언니가 덫에 걸리길 기다렸지. 다행히 내가 파고든 커플은 진짜였어. 안 그랬으면 평생 수진 언니의 해피엔딩을 보지 못했을 거야. 수진 언니 결혼식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났어. 세훈 오빠 친구였지? 역시 미남의 친구도 미남이더라. 머리카락 하나까지 완벽한 외모. 수진 언니가 말하길 그는 말기 간암 환자로 항암 치료 때문에 가발을 쓴다고 했어. 하지만 그게 뭐. 나도 몇 년 못 살 거면서 그냥 남은 날들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야.